옛날부터 호랑이는 기회를 먼저 알아차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존재라 불렸습니다. 산을 지배하는 자 또는 자연의 흐름을 본능적으로 읽는 자라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호랑이가 언제나 사냥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빠르게 움직여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너무 강한 힘을 쓰다가 균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호랑이띠에게 특별한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화의 강한 기운이 작용하면서 새로운 기회가 많이 열리는 해이지만 그 기회를 올바르게 활용하지 않으면 손실을 볼 수도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해일수록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나아가려 하지 말고 적절한 인연을 곁에 두는 것.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같은 길을 가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같은 씨앗을 심어도 어떤 땅에 심느냐에 따라 자라는 속도와 크기가 달라지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 호랑이띠의 재물운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인연은 누구일까요? 어떤 관계가 재물을 키우고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며 더욱 안정적으로 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삼합이란 단순한 좋은 궁합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속도를 맞춰주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말띠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2025년은 과감한 도전이 필요한 해입니다. 그러나 도전이란 무조건 빠르게만 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앞서가면 불안정해지고 너무 느리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삼합의 관계에서는 한쪽이 먼저 길을 열면 다른 한쪽이 그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가며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즉, 속도를 올릴 때는 힘을 실어주고 속도를 줄여야 할 때는 균형을 맞춰줍니다. 재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투자해야 할지, 언제 멈춰야 할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지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삼합의 관계에서는 이런 결정을 자연스럽게 조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금전운에서 가장 큰 실수는 너무 앞서가거나 너무 머뭇거리거나 혹은 방향을 잘못 잡는 것입니다. 삼합의 관계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면서 돈이 막힘없이 흐를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2025년은 빠르게 변화하는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때일수록 균형을 유지하며 재물을 불려갈 수 있는 인연이 필요합니다. 삼합의 관계는 이런 역할을 하며 돈이 단순히 들어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쌓이고 불어날 수 있도록 돕는 관계가 됩니다. 육합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함께 있을 때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 관계입니다. 개띠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2025년은 재물운이 빠르게 움직이는 해입니다. 기회가 많아지는 해이지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육합의 관계에서는 한쪽이 결정을 내릴 때 다른 한쪽이 그 결정을 믿고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금전적인 흐름에서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망설임을 줄이고 과감할 때와 신중해야 할 때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맹목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육합의 관계에서는 그 확신을 주는 역할을 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안정적으로 다스리는 작용을 합니다. 2025년에는 과감한 투자를 고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육합의 관계가 재정적 결정을 뒷받침해 준다면 더욱 자신감 있게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비견은 같은 기운을 지닌 두 존재가 만나 상승하는 관계입니다. 용띠가 그렇습니다. 비슷한 방향성을 가진 인연이 서로를 자극하며 성장하는 조합. 2025년은 한 단계 더 높은 재정적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해입니다. 이런 해에는 비슷한 속도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인연이 중요합니다. 비견의 관계에서는 한쪽이 먼저 움직이면 다른 한쪽이 따라가면서 더욱 강한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끄는 관계이기에 함께하면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비견의 관계에서는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앞서가면 다른 한쪽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뒤처지면 조화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2025년은 변화가 빠른 해이므로 지속적으로 흐름을 맞추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인연이 필요합니다. 비견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견인하면서 재물운을 더욱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육충은 명리학에서 서로의 기운이 정면으로 부딪혀 충돌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뱀띠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물과 불이 만나면 증발하듯 기운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도 제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사화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입니다. 이는 곧 뱀띠가 한층 강한 기운을 발휘하게 되는 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뱀띠는 직관적이고 신중하며 계산적인 접근을 선호합니다. 반면 호랑이띠는 본능적으로 움직이며 순간의 기회를 잡는 데 강한 유형입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회를 봅니다. 호랑이띠는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지만 뱀띠는 그 속도를 불안하게 여길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호랑이띠 입장에서는 뱀띠의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25년은 빠르게 변하는 흐름 속에서 즉각적인 판단이 중요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해에 뱀띠와 함께할 경우 서로의 기운이 부딪히면서 중요한 순간에 망설이거나 반대로 무리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모든 관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재물을 운용하는 관계라면 함께할 때보다 따로 움직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형살이란 서로의 기운이 부드럽게 흐르지 않고 계속해서 엇갈리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소띠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이는 곧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속도가 다르고 과정이 다르며 방향이 맞지 않는 조합이라는 뜻입니다. 소띠는 묵묵히 한 길을 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중하고 인내심이 강하며 꾸준히 쌓아가는 방식으로 돈을 모으는 타입입니다. 반면 호랑이띠는 때를 보고 순간적인 감각으로 움직이며 짧은 시간에 큰 성과를 내는 것에 강한 타입입니다. 2025년 을사년은 흐름이 빠르게 변화하는 해입니다. 기회가 오더라도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적절한 순간에 움직이지 않으면 놓쳐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소띠는 신중한 결정을 선호하기 때문에 호랑이띠가 빠르게 움직이고 싶어도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 입장에서는 필요한 순간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크고 소띠 입장에서는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기운이 맞지 않으면 각자의 방식대로 혼자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진이란 처음에는 좋은 관계로 시작하더라도 점차 서로의 기대가 어긋나고 감정적인 불편함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양띠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금전적으로 중요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결정에는 객관적인 분석과 논리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양띠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재물과 관련된 결정에서 현실적인 선택보다 인간적인 부분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랑이띠가 실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양띠가 감정적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으며 반대로 양띠가 인간관계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호랑이띠가 현실적인 부분에서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보다 실질적인 재물운이 중요한 시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 서로의 방식이 맞지 않으면 함께할수록 오히려 더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원보살이었습니다.